조선 후기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홀레집의 촛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집은 조용하네. 신부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 그날 신방에는 14살의 신부 이랑과 24살의 신랑 진원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랑은 신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자락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였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오늘부터 나는 이 집 사람이야. 이랑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4살.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나이였습니다. 이미 한 번 혼인을 겪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남편이 이랑을 건드리기도 전에 병으로 쓰러졌으니까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호는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24살의 사내였습니다. 이랑은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마을의 안악들이 귀띔해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순종해야 해. 아파도 참아야 해. 그게 여자의 도리야. 이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아니,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원이 들어왔어요. 이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랑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취한 사람은 금방 잠들지만 멀쩡한 사람은 다를 테니까요. 이랑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발걸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진원은 방 한쪽에 자리를 펴더니 등을 돌린 채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랑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지? 진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랑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까지? 그게 무슨 뜻이죠? 진원은 계속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랑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히 쉬십시오. 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랑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이랑은 진원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등이었어요. 하지만 그 등은 이랑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점점 낮아졌어요. 진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랑은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랑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 이랑은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기쁜 건가, 슬픈 건가. 그날 밤 신방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랑은 진원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어요. 다음 날 아침, 이랑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원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이랑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잘 잤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다행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워낙 어려서 걱정했는데.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랑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 집의 시어머니는 착한 분 같았습니다. 이랑은 아침 준비를 도왔어요. 진원이 일어난 건 해가 뜬 뒤였습니다. 아침상을 받으며 진원은 이랑을 봤어요. 이랑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원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진원은 신방에 들어와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이랑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이랑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어요.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아직 아이 같았어요. 가슴도 거의 없었고 허리도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싫은 걸까? 이랑은 슬펐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럼 왜 혼인을 한 거죠? 사흘째 되는 밤, 이랑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 끝에 이랑이 말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진원은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이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원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랑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어리다고요? 그래서 싫다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이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원은 놀라 돌아봤어요. 이랑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저를 외면하는 겁니까? 진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랑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다린다고요? 네. 당신이 더 잘할 때까지. 이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할 때까지?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지금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입니다. 진원은 이랑을 똑바로 봤어요. 아내니까 제대로 대하고 싶습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랑은 숨이 막혔습니다. 진원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원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이랑은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진원의 말을 곱씹으며요. 제대로 대하고 싶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랑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혼인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원의 집은 몰락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으로 세상을 떠났고 집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원은 18배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이었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진원은 낮에는 품을 팔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패고 밭을 갈았어요. 밤에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돈 몇 푼을 받았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진원은 24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혼사를 걱정했습니다. 진원아, 장가를 가야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하지만 혼처가 없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장손을 누가 사위로 삼고 싶겠어요. 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원은 장터에 갔습니다. 쌀을 사러 간 거예요. 그때 일랑을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아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과부래. 13살에 시집 갔다가 남편 죽었대. 재수 없는 아이지. 진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13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어요. 저 아이는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진원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떡 하나가 있었어요. 점심으로 먹으려던 거였습니다. 진원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이거라도 드시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원을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진원은 빵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 뒤 진원은 다시 장터에 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진원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에 오지 않겠소? 일을 도와주면 밥은 주겠소? 아이는 진원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 같은 아이를요? 네. 왜요? 진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이는 한참 진원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일랑은 진원의 집으로 왔어요. 처음엔 일만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는 것을 도왔어요. 시어머니도 일랑을 좋아했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원아, 저 아이와 혼인하는 게 어떻겠니? 예. 진원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지했어요. 저 아이도 갈 곳이 없고 너도 혼처가 없잖니. 서로 도우며 살면 되지 않겠니? 진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일랑을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진원은 일랑에게 물었습니다.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소? 일랑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정말이요? 네. 어차피 저는 갈 곳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사랑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혼례 뒤에도 진원은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손대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내가 겁쟁이다. 신부가 어린 게 마음에 안 드는 게지. 과부라서 싫은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랑의 눈에는 이미 너무 많은 밤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13살에 시집을 갔던 이야기, 남편이 죽고 쫓겨난 이야기, 장터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이야기. 그 모든 게 일랑의 눈에 담겨 있었어요. 진원은 그 눈을 더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랑은 아직 14살이었어요.
어른이 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원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건가요? 무슨 말이냐? 이랑을 건드리지 않는 것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아들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이상하긴.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 어머니의 말에 진원은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이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진원은 이랑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랑은 조금씩 집에 적응했어요. 시어머니와도 가까워졌고 집안일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원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랑이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원이 지나가다 봤어요. 이랑의 칼질은 정교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칼을 잘 다루시는군요. 진원이 말했습니다. 이랑은 손을 멈췄어요. 어릴 때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이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이랑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5. 아이의 밤. 밤이 되면 이랑은 종종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빴고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진원은 벽 너머로 이랑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원은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진원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셨나요?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원은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 이랑이 이불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자주 그러십니까? 자주요.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랑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진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랑은 진원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원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진원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랑이 작게 말했습니다.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진원은 이랑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랑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랑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랑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무섭습니다. 이랑은 진원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군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랑과 진원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눈이 마주치면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몇몇 집이 털렸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진원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밤 진원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였어요. 진원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랑도 깼어요. 밖에 누가 있어요. 이랑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으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랑이 진원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진원은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적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돈 내놔. 도적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진원은 막아섰어요. 하지만 도적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진원은 피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그 순간 이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뒤로 가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랑의 손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온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도적이 비웃었습니다. 계집애가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랑은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진원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랑의 칼이 번쩍였고 도적의 손목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흑! 도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도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도적은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두 도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명은 도망갔어요. 이랑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요. 진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랑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무술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실력자였어요. 이랑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원을 봤어요. 눈빛이 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랑은 도적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요. 도적입니다. 관아에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도적 2명은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랑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도적을 잡았다고? 믿을 수 없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도적들의 상처는 정확했어요.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였어요.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적들을 끌고 갔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진원은 이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이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요? 이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랑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왜 무술을 익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랑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진원은 달랐습니다. 이랑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원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이랑은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소? 아버지한테요. 이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무관이었어요. 검술을 가르치는 교관이었죠. 진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검술을 배웠어요. 놀이처럼요. 재미있었어요. 이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이었죠. 진호는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옥에서 고문당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어요. 3달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친척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역적의 딸이라면서요. 이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아이인 척했죠. 진호는 이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소? 아니에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이랑은 진호를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살아남으라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남으라고요. 그래서 13살에 혼인을 했군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이 죽었고 저는 또 쫓겨났어요. 이랑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방법을 찾으려고요. 진호는 이랑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랑은 처음으로 진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원은 이랑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진원과 이랑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웃는 일도 생겼어요.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랑이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저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진호는 놀랐습니다. 이랑이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아직 어려서요. 저는 이제 15입니다. 그래도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랑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호는 이랑을 봤습니다. 이랑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당신이 정말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진원의 말에 이랑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지금 원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의무감이에요. 진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진호는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원할 때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이랑은 진원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원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진원은 이랑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랑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옆에서 진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이랑은 16이 되었습니다. 몸도 조금씩 자랐고 얼굴도 여물어졌어요. 이랑은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원과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었어요. 진원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랑의 속도에 맞췄어요.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랑이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이랑과 진원은 산에 갔습니다. 나무를 캐러 간 거예요. 산은 푸르렀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네요. 이랑이 말했습니다.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무를 캤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이랑은 문득 진원을 봤습니다. 진원은 열심히 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야. 이랑은 생각했습니다. 진원은 자신을 존중해줬어요. 강요하지 않았고 기다려줬습니다. 이랑은 처음으로 진원에게 마음이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랑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진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이제 당신을 원해요. 이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원은 놀랐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랑은 진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저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요. 진원은 이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뭐가요? 기다려줘서요. 기다린 건 당신이잖아요. 아니요. 당신도 기다려줬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진원은 처음으로 이랑을 마주봤습니다.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랑도 진원을 봤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천천히 합시다. 진원이 말했습니다. 이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랑은 이제 21였어요. 진원은 31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3살 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연희였어요. 연희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눈이 또렷했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이랑은 딸을 보며 자주 웃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연희야, 세상은 때로 무서울 수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랑은 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았어요. 진원은 연희를 무척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딸을 안고 놀아줬어요. 연희는 아버지와 노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연희가 외치면 진원은 딸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연희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랑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랑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랑의 검술은 실전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랑은 검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음가짐도 가르쳤어요. 검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먼저 말로, 그 다음 지혜로,
정 안 되면 검으로요. 제자들은 이랑을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이랑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랑은 소녀를 봤어요. 옛날의 자신 같았습니다. 누가 그랬니? 의부사버지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랑은 소녀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소녀는 이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초롱이었어요. 초롱은 열심히 배웠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뒤 초롱은 이랑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어요. 진호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높은 등수는 아니었지만 벼슬을 받았어요. 백성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진호는 공정했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어요. 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원은 그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데 그날 저는 밭에 있었어요. 진원은 직접 조사했습니다. 증인을 찾고 증거를 모았어요. 결국 농부는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나리.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는 농부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진호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원의 아버지 일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진원이 몇 년간 증거를 모았던 거예요. 석 달 뒤 진원의 아버지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진원은 아버지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이랑이 옆에서 진원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잘했어요. 고맙소. 진원은 이랑을 안았습니다. 오랜 수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이랑과 진원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이랑이 말했습니다.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네. 장터에서요. 그때 당신이 빵을 줬죠. 그랬죠. 이랑은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 진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이랑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첫날 밤에 등을 돌려줘서요. 진원은 놀랐습니다. 그게 고마운 일이었소? 네. 그때 당신이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랑은 진원을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존중해줬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진원은 이랑을 안았습니다. 저도 고맙소. 기다려줘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별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날 밤에 등을 돌린 사내.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등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등을 돌린 사내 진원은 비로소 사람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모든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용기는 등을 돌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기다림이라는 용기,
존중이라는 용기, 사랑이라는 용기. 진원과 이랑은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두 사람을 살렸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그 해를 맞이할 겁니다. 등을 돌렸던 사내와 칼을 쥐었던 아이.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걷고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요.